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뉴스의 중심에 서 있을 때 5월 18일자 조선일보 보도 가운데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날 조선일보는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옥중에서 자사의문의 편지를 보도했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며 기사 제목을 드루킹 옥중 편지 김경수에 속았다라고 뽑았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고 파급력도 파급력이었지만 왜 드루킹은 조선일보를 택한 것일까에 대한 관심들도 많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른바 청와대 특감반원 비위 문제가 불거진 요즘 비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 수사관은 조선일보와 SBS에 A4 용지 5장 분량의 문건을 보내왔고, 그 문건에는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여권 실세들에게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데일리 베스트에서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김 수사관은 문건에서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 탑을 차지하며 주말 내내 화제가 되었고, 주말을 넘긴 월요일 앞서 말씀드린 김모 수사관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그동안 언론에서 김모 수사관이라고 불리워졌던 사람의 실명은 김태우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이 조선일보 17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16일 조선일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정권의 미움을 받아 쫓겨난 희생양이라며 전에 일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 특감반 당시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현 정부 최측근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며 우윤근 주러 대사 금품 수수 의혹 사건처럼 인사검증을 무마한 것은 엄중히 문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겠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계속할 것이라며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이날 인터뷰 내용을 재연 형식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청와대가 왜 검찰로 원대 복귀시켰습니까? 일단은 우윤근 대사에 대한 비리 첩보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대사는 4강 대사인 만큼 매우 막중한 고위직입니다. 작년 9월 5일 주로 대사로 우윤근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찰위원으로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한 것인데 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자, 위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처음엔 이인걸 특감반장 등이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이 특감반장은 나에게 우대사 보고서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등을 거쳐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가 됐다고 직접 전해줬습니다. 임 실장이 대책을 강구해야겠다고 한 것까지 나에게 직접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판단하십니까? 나는 우대사뿐 아니라 여당 출신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비리 보고서도 작성해왔습니다. 나는 비리 첩보에 특화된 사람입니다. 일단 문제가 포착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감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감반에서 일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 핵심자들에 대한 민감한 보고서를 계속 쓰다 보니 나에 대한 내부 시선이 안 좋아지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작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지난달에서야 검찰로 돌려보냈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라고 했는데요. 우윤근 대사 의혹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내가 써서 윗선에 보고한 첩보 중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대 사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는 미꾸라지 물 흐린다고 했습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작년 특감반에서 작성해 이첩한 첩보 20건 중 18건이 내 단독 실적입니다. 그런데 정권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오해와 감찰을 받은 뒤 쫓겨났습니다. 박형철 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은 나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부담이 되니까 버렸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김 수사관의 비리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도 합니다. 처음에 내가 경찰청에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는 언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순간에 비리 당사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인 사건을 조회하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작성한 비리 첩보가 실제 수사로 이어져 경찰청에 이첩된 사건의 실적 조회만 했을 뿐입니다. 이를 위해 특감반 직속 상관에게도 보고하고 갔습니다.
내가 비리 의혹 대상자로 찍혀 검찰에 갔을 때도 청와대는 내가 무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엔 검찰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제출받은 데 이어 애초 감찰 대상이 아니었던 업무 컴퓨터까지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탈탈 털어갔습니다. 우윤근 주로대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우 대사는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우 대사는 작년 9월 5일 내정되었습니다. 나는 금품수수 보고서를 3주 이후인 28일에 작성했습니다. 다음날은 이인걸 특감반장이 내가 확보한 녹취록을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특감반 감찰 업무 직제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우 대사는 이번 정부 비서실장으로 검토됐던 사람입니다. 직제에 대통령 특수관계자를 규정한 건 그만큼 청와대가 대통령 업무를 위해선 엄정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은 우윤근 대사 의혹이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됐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우대 사건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청와대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핸드폰은 청와대가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 지인들과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족과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긴급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김태우 수사관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후에도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남을 정도로 직무 능력이 매우 탁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가 가진 이른바 첩보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고 성과를 낸 김태우 수사관은 현 정권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이용해 먹다가 버림을 당한 그 개 같은 기분,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 듯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고 이재수 사령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단초가 되었던 게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기무사가 세월호 가족에 대한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게 그 시발점이 되었는데,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이 광범위한 민관에 대한 정보 수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소식의 소스는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가 16일 조선일보에 보내온 첩보 보고서 명단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이 파일이 완전히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김태우 수사관의 전원과 이 파일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본지에 기사화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원 시절 작성했다가 조선일보에 보내온 첩보 보고서 명단 파일에 따르면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사업 현황, 민간은행장과 관련된 동향 등 고위공직자 비리와는 관계없는 보고서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감반 감찰 대상이 아닌 순수 민간인들에 대한 동향과 첩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입니다. 작년 재활용 쓰레기 대란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내부 동향 및 여론 청취, 청와대가 작년 추진했던 개헌과 관련한 부처 동향, 고용부의 삼성 반도체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여부 동향 등 정부 부처와 관련된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강조드리지만 이런 부처 동향 수집은 특감반의 공식 업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반의 업무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그리고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수사관은 매일 첩보 활동을 하면서 들었던 정보나 동향들을 정리해 A4 용지 한 장짜리로 정리한 일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특감 반원들도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 정부 때도 동향 보고서는 이루어졌는데 이번 정부 때도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은 이를 관례로 여기고 관련 문건들을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청와대가 본래의 감찰 범위를 넘어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감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었는데, 김태우 수사관은 작년 말 외교부 정보 유출 건으로 외교부 청사를 오가며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감찰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위 간부 A씨에 대한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휴대폰 포렌식,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 분석과 대면 조사 등이 특감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감찰이 사생활 문제 조사로 옮겨간 것입니다. 김 수사관은
당시 A씨 등의 휴대폰을 제출받아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지만 유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다만 특감반 윗선에서 사생활 문제와 관련해 대면 조사에서 오갔던 대화 내용들을 요구해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캐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의 기분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찰 내용들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고위공직자 등에 국한되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순기능의 역할만 잘 이행되고 있다면 이를 굳이 반대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그 범위를 뛰어넘고 그 정보가 권력 유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한다면, 또한 상대를 죽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수식하고 있는 몇 가지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내로남불 정권이지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 믿는데 문 정권은 잡아떼기를 매우 잘합니다.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가 불거지면 무조건 사실무근 가짜뉴스, 사실과 달라 일방적 주장, 억측이라면서 잡아떼는데 도사의 경지에 오른 정권이 바로 문 정권입니다. 이번 특별감찰 반원의 폭로건에서도 우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은 녹취록과 계좌 정보 등의 증거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청와대는 앞서 말씀드린 사실무근, 사실과 달라 일방적 주장, 억측이라면서 무조건적인 잡아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을 믿고 있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권의 지지가 높고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터진 이번 김 수사관의 폭로,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유심히 보시면 이 정권에 대해 입만 열면 구라와 같은 뉘앙스의 댓글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입만 열었다 하면 구라라는 말을 잘 표현한 이솝우화가 있지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이야기 속 양을 치는 소년은 심심풀이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소란을 일으킵니다. 그 동네의 어른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속아 무기를 가져오지만 매번 헛수고로 끝나버리지요. 소년이 여러 번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른들은 그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고 아무도 도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모든 양은 늑대에 의해 죽어버리게 됩니다. 사실무근, 가짜뉴스, 사실과 달라, 일반적 주장, 억측, 이런 단어들과 표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청와대가 줄곧 써오던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이런 청와대의 말들을 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말입니다.